현재 36살로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으로 7살, 2살의 예쁜 딸아이 2명과 와이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3분은 이제 여성분, 나만 이제 남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시고 산다. 근데 사실 뭐 너무 이쁘죠. 7살, 2살이면 뭐 너무 이쁘고 다들 뭐 지금 행복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였을까? 보면 총각 때부터 작년까지. 잠깐만. 작년이면 애가 7살인데 6살까지 시원하게 썼구나.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는 무엇이든 가지고 먹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멍청하고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0 이하로 벌어본 적이 없는데 실수령이 300 이상이면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 썼다. 그렇죠. 20대 때 실수령이 300이면은 연봉으로 4천이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막 10몇 년을 버셨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돈을 많이 번 케이스인데 아쉽게도 차를 좋아해가지고 차에 올인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차에 올인하는 순간 이거는 뭐 어떤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료를 네. 하다못해 진짜 뭐 명품 백 이런 거 중에는 산 가격보다 팔 때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있다면서 있어요. 그 뭐 시계들도 막 이렇고 이런데 차라리 시계나 명품을 사면 괜찮은데 애매하게 뭐 이렇게 사버리면 그게 오히려 또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카푸어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여지껏 적금도 들은 적 없고 결혼 전에는 리볼빙도 돌리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쓰셨네. 신용관리 자산관리는 전혀 모르다가 장사하면서부터 버는 돈이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까 카드값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정신머리 없이 살았다가 지금은 좀 저축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연을 남겼는데 이제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해본 적 없이. 거의 20년을 그냥 쭉 돈만 썼으니까. 첫 번째 고민은 급여, 생활비, 고정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통장 쪼개기. 두 번째는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단기 적금을 한번 들었다가 바로 해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저축 안 해봤으니까 마음은 굴뚝 같죠. 해가지고 그래 한 50만 원 적금 부어봐야지. 그럼 다음 달에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부터 러닝하고 달리기 쫙 하면서 이제 운동해가지고 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포기. 이게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세 번째로 와이프한테 85만 원의 생활비를 줍니다. 4인 가족 생활비라고 하지만 저는 집에서 잠만 잔다. 그러니까 나는 빼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3인이라면 85는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게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이제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최근까지 급여 관리가 안 되니까 양육 수당도 홀랑 써버리고 있습니다. 양육 수당은 이제 양육을 하라고 주는 건데 보통은 아빠가 홀라. 아빠가 기저귀 차면 몰라. 근데 책감도 들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큰 돈은 못 주더라도 모아서 주고 싶어서 15만 원씩 각각 코카콜라 주식을 적립식으로 구매.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딘가 본 거는 같아. 본 거는 막 통장 쪼개도 받고 뭐 결국에 코카콜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승리자다. 뭐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바꿔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코카콜라 장기 투자 어떠냐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지금 뭐 단기 접근이 안 되는데 지금. 주식 투자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 뭐 오늘 혼날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따 전화도 연결 한번 하겠지만 어지러질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한 형들이 따끔한 충고해 주는 것 같아서 공감하면서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축은 보면은 이제 전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따로 뭐 이렇게 모으는 뭐 그런 돈이 있으신가 봐요. 퇴직할 때 이제 뭐 회사에서 모아가지고 퇴직자들한테 몰아주는 그런 일종의 개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개를 하나 드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집이 있으셔가지고 원금은 상환은 하는데 요거가 사실상 저축의 전부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500을 버시는데 그러면 한 400이에요. 합쳐봐야. 그럼 그렇죠. 한 3,400은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소한 뭐 150할인 255 합쳐도 400은 쓰고 그럼 100만 원이 비어요. 또 비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더 많이 되는 거죠. 공과금 25만 원, 유류비 20만 원, 보험료가 28만 원. 우선은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의 어떤 그 가장 공통적인 것들이 좀 보험료가 좀 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저게 보험료라는 게 일단 한번 가입해 놓으면 특히나 이제 돈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저게 고정 지출 공과금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보험료. 4인 가족 네. 보험료가 28만 원이다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저 운전자 보험이 그 10,000원의 행복 뭐 이런 운전자 보험들 많이 있잖아요. 네. 한 달에 10,000원 해가지고 1년에 12만 원 내는데 사실은 그거 운전자 보험이라는 건 운전할 때만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상대한테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건데 네. 저게 사실은 자동차 보험 특이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 1년마다 갱신하는. 근데 그 자동차 보험 특이하게 넣으면 1년에 한 25,000원, 3만 원입니다.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네. 한 달로 따지면은 얼마? 한 2,500원? 네. 그 특약만 넣으면 이제 보험사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종이값도 안 나오니까 운전자 보험 특약 한 서너 가지에다가 막 이상한 것들 껴넣어요. 뭐 자동 운전을 하지 않아도 뭐 운전을 해도 보장된다는. 일상보험의 네. 그런 개념으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도 뭐 보상해주고 무슨 뭐 차 타고다 내려가지고 골절이 돼도 보상해주고 그건 네. 운전자 보험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다가 뭐 암 특약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사실 운전자 보험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비싸지는데 특히나 뭐 만기도 막 80세 100세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금감을 해서 그거 이제 20년 이상 만기로 하지 말아라. 네. 그 정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아마 가입하신 것 같아요. 저런 것들 그럼 이거는 불필요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자동차 보험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혹시 모르는 거니 그 비싸지도 않잖아요. 네. 뭐 사고 크게 났는데 요즘 사실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그 12대 중과실 그래서 네. 음주나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났을 때 이제 형사 책임 져야 되니까 뭐 벌금도 내야 되고 뭐 형사합의금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한 2,500원, 3,000원 추가해서 가입하는 게 그러면 훨씬 이 낫습니다. 암보험도 10만 원짜리면 좀 센 건가요? 암만 따졌을 때는 센데 아마 저게 뒷자리가 지저분한 거 보면 뭐가 붙었어요? 막 기타 등등 실비랑 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실비 막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실비는 건가요? 뭐 그쵸 밑에 이제 둘째 종합보험은 실비랑 섞였으니까 저럴 거고 첫째는 진짜 딱 실비만 가입한 거고 네. 뭔가 보험도 한쪽으로는 쏠리고 그리고 왜 둘째를 이렇게 편애하시죠? 왜 둘째를 이렇게 5배만큼 사랑해? 이거 뭐죠 지금? 둘째가 아무래도 이제 애기다 보니까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그때 겸사겸사 들으신 게 아닌가. 그럼 이거 좀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할 이것도? 거 많습니다. 10만 원 정도 때까지 10만 원 좀 정도 낮춰야 될까? 때까지는 근데 아내분의 보험 실비보험 또 23,000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면 네. 그 치료비는 엄마 아빠가 일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뭐 해버리면 어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은 좀 약간 부실하고 둘째 2살인데 둘째는 지금 아무것도 빵빵하죠, 모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나이에 연 80만 원어치가 지금 그러니까. 둘째한테 지금 보험으로 들어가고 있는 보험은 비용이다. 이걸 좀 많이 좀 낮추셔야 될 것 같다. 10만 원대로. 또 하나 좀 줄여야 될 게 통신비도 통신비 17만 원이면은 지금 7살 2살은 없을 테니까.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 둘이서 지금 9만 원짜리 쓴다는 과하죠. 거잖아요. 저게 무슨 업무상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네. 뭐 직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벌이이신데다가 아마 뭐 저 통신비에 인터넷 요금 이런 게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과하다.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생활비 8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내분한테 85만 원 준다는 거 네. 우선은 이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3인 가족이라고 굳이 줄이셨지만. 3인 가족을 줄여. 저는 요즘 물가 생각하면 네. 아무리 집에서 해 드신다고 해도 특히나 2살이랑 7살이잖아요. 그렇죠. 두 살이 무슨 엄마가 해주는 무슨 라면을 먹을 순 없잖아요. 뭐 라면 네. 끓여 먹고 거기에 뭐 만두 넣어주면 좋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식 같은 것도 또 뭐 옷 같은 것도 뭐 어쩔 수 네. 없이 또 사야 되고. 그치 또 특히나 네. 이제 첫째가 입던 거 둘째가 물려받아도 7살 2살 터리면 그 5년 사이에 옷을 버렸을 수도 있고 또 올해 입던 옷 내년에 못 입잖아요. 그럴 쑥쑥 수도 크니까 신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저도. 근데 지금 이분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수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생활비로 85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괜히 85 준다고 해가지고 싸움만 나. 나는 아껴 쓰는데 아껴 쓸 건데 그래서 85 샀는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야 그거 가지고 생활 안 돼.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빚을 내지 않는 이상은 못 쓰니까 카드값이 저렇게. 카드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험료도 좀 줄이시고 통신료도 좀 줄이고 하셔가지고 생활비를 진짜 조금 현실적으로 쓸 네. 수 있는 만큼 딱 잡아놓고 그거만 쓰는 게 낫죠. 먹는 건 아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마카세 가시라는 게 아니라 마트 가서 장 보는데 애들 삼겹살이나 거줘야 되겠다. 그런데 막 냉동 삼겹살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 싸게 이런 거는 아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뭔지를 보고 뭐 외식비가 많은지 아니면 배달비가 많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무슨 통신요금 이렇게 관성적으로 나가는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그거 식비 85만 원 주면 그걸로 다 될까? 이거는 이거는 알아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네. 또 무슨 다른 또
그 의도가 있는지 네.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테크님, 저 부인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통화되시죠? 네네. 네, 저희가 지금 사연을 좀 읽어봤는데 우선은 저기 통장 쪼개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이신가요? 돈이 자꾸 새는 것 같아갖고요. 네. 이거를 이제 최대한 좀 통장을 많이 쪼개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돈이 좀 모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새는 돈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갖고. 새는 돈.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새는 돈이라고 하면 공과금 이런 거 못 줄이잖아요. 네. 각 관리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야 돼요. 진짜 못 줄이는 거,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그때 아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신용카드로 써도 돼요. 그런 건 신용카드로 써도 되고 외식비 혹시 외식 자주 하세요? 배달 뭐 이런 거? 요새는 자주는 안 하는데 네. 많이 줄이긴 했는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 얼마 쓰세요? 외식비 정해놓고 쓰세요? 아니요,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런 거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지 않으면 기분에 따라서 먹게 되거든요. 아, 오늘 피곤한데 그냥 뭐 시켜 먹자. 야, 오늘 이거 맛있겠더라. 뭐 TV에서 막 무슨 뭐 치킨 뜯고 있는 거 보면 막 저거 어우 침 나와. 그러면서 시켜 먹고 이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떤 그 저축 습관이 어쨌든 지금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통장을 네. 쪼갠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지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카드를 이제 우선 없애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체크 카드 같은 거면 한 2, 30만 원만 딱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통장에 뭐 하나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는 좀 현금으로 우선 좀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현금을 써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뭐 이렇게 좀 현금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 지금 제가 그 부익남 네. 보면서 조금 그래도 습관을 잡아보려고 현금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줄어드나요? 아니면 현금을 다시 인출하나요? 또 인출해서 막 쓰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지출은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면 좀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써야 되는 부분은 뭐 체크 카드로 좀 쓰시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건 좀 통장으로 우선 좀 쓰시다가 그 다음에 한번 좀 통장을 좀 쪼개 보시거나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카드로 조금 절제하면서 좀 갈 수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아내분이랑 장 보러 같이 가세요? 네,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 한 번에 이제 살 거는 필요한 것만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딱 물가를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와, 이거 이게 식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85만 원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3인 가족이라고 해서 85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애기가 우유 먹고 싶다고 하는데 우유 한 통에 3,500원, 3,800원이라고 안 사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분한테 거꾸로 네네. 필수 비용을 좀 뽑아보라고 해보세요. 필수 비용이 한 달에 얼마다. 무조건 이건 들어간다. 그럼 네네.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약간의 여유 자금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드리고 대신에 카드를 우리는 다 없애가지고 이 이상은 우리가 절대 쓰지 않겠다. 이게 보통은 이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넘어가면 그냥 카드 쓰지 뭐 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다시 한번 좀 뽑아봐라 역으로. 근데 이제 막 그게 막 예산이 막 200, 뭐 300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한 100, 한 3, 40, 100, 4, 50 그 정도 안에서 더 이상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고정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네네. 그 아이가 지금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2살인데 네. 그 태아보험 때부터 들었던 걸 이제 다 해지하고 실비만 남겨놨거든요. 와이프도 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걸 다 해지하고 지금 실비랑 운전자 보험만 남겨놨는데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뭐 종합보험을 따로 들어야 된다던가 뭐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어갖고. 불안한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운전자 보험을 두고 종합보험을 해지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운전자 보험은 좀 없애시고요. 네. 네네네. 종합보험도 조금 뭐 고민 많이 해보시죠. 제가 봤을 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실비도 없는데 보험은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저축해서 잘 불려가지고 나중에 나 스스로 해결하자 뭐 이런 주의긴 한데 네. 혹시 건강에 무슨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뭐 지병이나 아니면은 가족력이나? 장인어른이 최근에 돌아가셔갖고 와이프가 그 가족력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력 때문에 이제 조금 불안해해갖고. 그러면 아내분하고 좀 들긴 들어야 되겠네요. 가족력이 있으면. 중요한 건 그
아내분은 직장 안 다니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면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 그것도 소홀해져요. 네네. 그거라도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 그거 잘 받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뭐 꼭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단비 위주로 인터넷에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한 뭐 5, 6만 원 비싸봐야 네네.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로 하셔야지 뭐 종신보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또 댓글로 써주시는 게 뭐 지역 화폐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뭐 5% 1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네네. 것들도 좀 쓰시고 하면서 그동안 좀 많이 돈을 썼던 것들을 지금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네네. 지금은 정말 이빨 꽉 깨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뭐 남들 하는 거 다 챙겨가면서 나도 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험도 최대한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생활비도 최대한 줄이고 해가지고 몇 발짝 더 빨리 간 사람들 우리도 조금 따라가려면 좀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지금 작년까지 우리 차 사고 뭐 하고 하면서 돈 다 쓴 건 우리 아빠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고통을 저 분담하자 그러면 안 돼요. 아빠가 더 많이 져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내가 썼고 이제 생활비는 85로 타이트하게 준 다음에 같이 고통 분담하자. 이러면은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생활비로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뭐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주식 사주는 거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아이들 앞으로 적금이라도 하나 들고 싶은데 이제 제가 수입이 뭐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그 좀 차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돌려줄 만한 그게 이제 해외 주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선 이제 그 투자나 이런 거에 단계가 있다고 치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저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축을 하는 이 습관이 좀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15만 원이 10% 오르면 15,000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50만 원이 10% 올라도 15만 원인데 사실 이 돈은 내가 아끼면 더 빨리 불어나는 돈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아끼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불린다기보다는 안 쓰고 내가 한 달 한 달 이제 차곡차곡 자산이 쌓이는 그런 습관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해도 되고 아직 우리의 자산 정도에서는 아이들한테 뭔가 자산을 키워주는 것보다는 우리 부부가 아직 젊으시니까 우리 부부 자산을 더 많이 키우신 다음에 그게 1번. 그 다음에 아이들도 좀 뭐 그때 가서 여유가 생기면 챙기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노후 대비도 먼저 해야 된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차가 2대가 있어야 되나요, 꼭? 이제 직업 특성상 차를 무조건 다 써야 되고. 네, 네. 오케이. 그러면 뭐 연식이나 이런 거는 뭐 오래됐으니까 뭐 요거는 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건 좀 포기하시죠, 담배값. 왜 안보험 들어놓고 담배를 피냐고. 담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고통은 가족과 분담하시고 쾌락은 본인만 즐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담배값 끊어가지고 이거 애들 뭐 코카콜라 주식을 사주세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래 그거는 받아요.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 그리고 다행히 집이 있으시잖아요. 집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대출 잘 갚고 계시니까 네. 그것도 이제 착실하게 갚으시면서 현금 좀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또 이제 또 집도 좀 늘려가고 또 좋은 데로도 가고 하면서 지금부터 왜냐면 소득이 나쁘지 않으세요. 소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담배 끊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뭐 배달도 좀 줄이고 하면서 다시 좀 착실하게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가장 큰 거는 그 생활비 85는 안 되니까요. 그거는 한 130, 140 정도로 해가지고 와이프분하고 한번 심도 있게 도대체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해가지고 어느 딱 정해주고 이 이상은 쓰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는 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바쁘실 텐데 또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아이들 이제 둘째 애가 한 초등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는 생활이 많이 여유가 생겼다라는 그런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지금 막 댓글로 많은 좋은 말씀들 주시는데 이제 애들 크면서 집도 늘려가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집중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게 뭔지부터 차근차근 해결을 해야지. 다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거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못 모았고 우리 집이 부유하지가 않은데 애들한테 뭐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어려서부터 막 주식을 사주면 왠지 장기 투자하면 막 워렌 버핏 될 것 같고 그런 상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15만 원, 뭐 10만 원씩 모아봐야 1년에 뭐 1,200, 1,500밖에 안 되고, 아니지 150, 뭐 180밖에 안 네. 되고 10년 모아야 1,500, 1,800인데 2배 불어나도 3,000, 4,000이거든요. 네. 물론 큰 돈이지만 그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큼 나의 무언가를 준비 못하면서 할 정도의 돈은 아니니까 나부터 어떻게 빨리 이 종잣돈을 모으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불어나는 게 돈이 이제 많이 모이면 더 잘 불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애한테 쪼개고 막 보험으로 쪼개고 막 다 쪼개놓는 순간 불어나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정체되니까 네. 지금은 좀 한 곳으로 딱 모아가지고 우리 부부의 통장에 최대한 돈을 많이 쌓겠다. 그래서 이걸 좀 불린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뭐 챙기겠다. 우선 우리 부부가 잘 못 버티고 막 무너지면 애들이 성장해봐야 어차피 또 부모님 챙긴다고 또 발목이 잡히기도 하니까 지금은 우리 부부가 더 먼저 좀 정신 차리고 하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의 상황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한테 도움 전혀 필요 없고 대신 나도 자녀들한테 줄 거 없고 그 상황을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신다면 후자이실 거예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나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걸 자꾸 분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두저도 안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보험도 좀 줄이셔가지고 네.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 이제 현실을 조금 더 챙겨가자라고 네.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쓰리잡을 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인 34살 가장입니다. 먼저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축구선수 장학생으로 건대까지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채로 1억 7천에 이자 1억 4천을 받게 되셨구나. 그래서 선수를 그만두고 가게를 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뜬금없이. 그래서 군대 기간 포함 6년 25살에 다 갚았습니다. 저 3억 3억을 갚았다고. 3억을 이게 군대 기간 2년 빼면 사실 4년이잖아요. 4년 만에 3억을 갚았다고. 4년 만에 3억을 갚은 거. 그러면은 생선 가게를 되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잘하시고 이게 장사의 수완이 있었는데 장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 이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네. 운이 좋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솔직히 순이익이 3억이라고 해도 그렇죠. 훌륭하다 4년 동안 그럼 정말 대단한데 그럼요. 쓸 거 쓰고 대단하시네요. 네.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견기업에서 10년째 재직 중 급여 실수령 400, 사무실 청소 150, 투자처에서 월세 150이랑 뭐 의류 딜리버리를 40에 자판기 운영 10? 이건 이게 쓰리잡인가요? 이게 지금 한 4-5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 청소 부업을 40으로 또 추가를 또 하니까 190이 돼요. 190까지. 그래서 예. 연차미 성과급 평균 700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거의 안 쉰다는 개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거의 안 쉰다는 네. 거. 거의 뭐 청소에다가 지금 투자처도 뭐 어쨌든 관리도 해야 되고 할 텐데 대단하십니다. 누구나 사연 없는 인생 없기에 구구절절 감정파리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는 그만하고 돈이 행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 가정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투자도 좀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2주택인데 명의를 분산해놔가지고 1주택으로 지금 네. 근데 이 명의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지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뒤에 나올 거예요. 네. 쓰리잡을 6년째 뛰고 있는데 쓰리잡이 6년. 어휴, 아니 그 전에는 거기다가 생선 가게 군대에서 뭐 예. 생선 가게. 그때도 거의 뭐 잡은 하나지만 네. 사실 쓰리잡만큼 노동 강도가 셌을 것 굉장히 같은데. 힘드셨을 거고. 아파트 투자를 추가로 더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투자처에 투자를 더해서 몸으로 하는 부업을 줄이고 돈을 부르는 시스템을 구축할지 고민입니다. 새로운 태권도 도장을 오픈 예정이다. 이건 이제 투자처. 누가 태권도 도장을 이제 오픈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주변 지인들이 좀 있으신데 네. 돈을 좀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월 얼마 줄게. 약간 이런 그 자영업을 창업하는데 들어가는 창업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개인 대출을 해주고 네, 계신 거죠. 그렇죠. 이거 사채죠, 사채. 사채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사채입니다. 그 사채라는 게 이제 개인들이 하는 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5천 투자하면 월 60을 받는다. 그러면 1년에 700을 받는 거잖아요. 720이면은 그러면은 15% 15%, 가까운 거의 14.4% 15%에 가까운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쓰리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점점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태권도장 같은 거 아까 말한 10% 나오는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투자라면 정해진 저축액을 맞추기 위해서 쓰리잡을 계속해야 되고 태권도장 같은 거에 투자하면 월 소득액이 좀 늘어나니까 쓰리잡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를 끼고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는 두 곳인데 동탄에 사업하는 전세 아파트와 인천 연수구에서 전세 3억 정도인 아파트입니다. 실 투자 자금은 5천에서 1억 정도 생각합니다. 주거 상황 보니까 매수가 4억 5천인데 대출 3억 끼고 산 거죠. 근데 네. 이게 지금 한 5억 1억이 6천이 올랐어요. 됐고, 예. 매수가 5억 500만 원, 5억인데 전세 4억을 끼고 샀는데 부모님 네. 명의로 사셨군요. 근데 이게 6억으로 6억이 또 됐습니다. 1억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샀으니까 사실상 이게 100% 정도 오르고 어휴. 뭐 이것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오른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의 뭐 좋은 결과인 네. 거죠.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지만 뭐 반대로 빠지면 뭐 레버리지만큼 빠지는 거니까. 2017년부터 올해까지 14년식 중고 아반떼 800만 원으로 키우다가 힘들어서 1,400만 원을 주고 스포티지를 샀습니다. 차에 욕심은 없습니다. 뭐 아이가 둘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뭐 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도 뭐 엄청나게 비싼 걸 사신 건 아니니까. 네, 중고로 또 사시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차에 욕심 낼 만도 하거든요. 한 달 수입이 약간 760 정도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맨날 일을 하니까 그쵸.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차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욕심 그러니까. 낼 만해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야, 너 그 돈 그 정도 실수령액 760 정도면 거의 연봉 1억 넘는 분들이 1억이 완전 네. 넘죠. 한 1억 한 3, 4천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이제 외제차를 끌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변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 분들이 그럴 네. 수도 있고. 그렇죠.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뭘까? 도서,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식비, 보험. 저희가 또 이게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보면은 그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셨을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보험에 본인 이게, 스스로 미련한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 보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입 중인 보험을 봤는데 157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저축이 안 되는 이유는 주담대 상환이 아니라 아니 주담대 상환은 한 달에 120 하시잖아요. 그렇죠. 120 상환하는데 이거는 대출을 갚는 거니까 내 돈이 쌓이는 거지만 보장성 보험은 이제 무슨 일이 터져야지만 내가 받는 건데 그렇죠. 저축이 아닙니다. 봤더니 그건. 종신보험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돈을 받는 건데 네. 여기에 내 건에 65만 원. 그러면은 이 종신보험을 이렇게 여러 건을 듣는다는 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실은. 거죠? 뭐 비싼 걸 하나 드는 거 대비 이게 뭐 좋은 거야? 아니 좋은 게 전혀 없어요. 비싼 거 하나를 가입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사망보험금도 오히려 한 번에 예를 들어 20살 때 딱 50만 원짜리 가입했다. 네. 그럼 사망보험금이 한 예를 들어 뭐 2억이다. 근데 20살에 네. 10만 원짜리, 25살에 10만 원짜리, 30살에 10만 원짜리 하면 같은 돈 50만 원을 내더라도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는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네. 사망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장 금액을 봤을 땐 같은 돈을 내더라도 훨씬 적을 거고 아마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는지는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본인 보험은 네. 이거는 아마 그냥 주변에서 권유 그냥 해주신 것 같고. 통합보험은 뭔가요? 통합보험이라는 게 왜 손해보험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현대해상 뭐 삼성화재 아니면 무슨 손해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족끼리 묶는 이제 보험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보험증권에 통합 그 핸드폰 요금제 같은 네, 그런 식으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럼 못 풀어요? 그 풀 수가 없는 이제 계약자를 하나 돼 있고 피보험자가 여러 명인데 이렇게 하는 게 꼭 좋다는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없고 약간 좀 불편한 점은 있죠. 이 보험은 없애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어감이 좋지가 않네요. 좋지 그래서 않아요. 뭔가 얽혀 있다라는 네. 느낌? 그럼 이것도 이제 풀 수가 없이 이제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보험이라면 가져갈 만하지만 저것도 제가 사전에 받아보니까 갱신형.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네. 기타 두 건도 한 5만 5천 원.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이제 물론 어린이들이 뭐 아프니까 뭐 이제 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좀 크면 그때는 이제 건강한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주 많이 쓰지 않던데.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벌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프면 그건 답이 없는데 아이들이 아픈 거는 벌어가지고 번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저기에 이제 큰 돈 나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거의 250만 원 돈을 1년에 내시는 건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험을 드신 분들이 보험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내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 뭐 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혜택이 있잖아요. 병원을 가면 어쨌든 그렇죠. 그 돌려받는 게 할인 개념으로 내가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자주 가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데 사실 안 아프면 안 가도 되거든요. 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발바닥이 조금 아파가지고 네. 갔다가 뭐 초음파에다가 물리치료랑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보험이 없거든요. 저는 실손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 20몇만 원 냈나? 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거 보험을 들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굳이 한 거거든요. 초음파하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 인대가 조금 뭐 염증이 놀랐어요? 생겨서 하니까 좀 쉬셔야 되겠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가기 전에도 저도 나도 인대가 아파가지고 좀 쉬면 낫겠지라는 걸 알고 갔지만 초음파로 그냥 확인받는데 한 10몇만 원 낸 거예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도 네. 거기다 이제 전기 충격을 좀 주는 거였는데 그냥 누워 있다 왔죠. 그냥 이게 굳이 내가 그걸 안 해도 사실 낫는 네. 것들을 가서 내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남는 거다. 네. 돈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아닌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숫자가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무조건 다이어트예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이가 이제 둘이는 4인이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낮춰야 돼요. 요즘에 근데 어린이 보험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게 두 건이니까 절반만 자르도 6만 원, 5만 원 정도인데 성인 보험도 보통 20살에 가입할 때 그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보험으로 돈 벌겠다는 수준의 어떤 네. 그런 세팅인 거잖아요. 보장도 되게 많고 네. 근데 요즘에 보험이 비싼 이유를 보니까 아이들도 실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비 보험의 보험료가 한 서너 살까지 되게 높아요. 그렇겠죠. 예, 그때가 영유아들이 제일 아프니까. 아프고 뭐 한번 얘네들은 그리고 우리가 어른은 솔직히 아파도 입원 맘대로 못 하잖아. 이래야 네, 되는데 네, 어떻게 네. 입원? 애들은 근데 아프면 그냥 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는구나. 입원시키고 하니까 돈이 이게 위험률 손해율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서너 살 때까지가 되게 비싸고 그다음부터 네. 보험료가 떨어져서 한 달에 3,4천 원 수준.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몇만 원 수준이라서 처음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그게 실비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싸도 아마 서너 살 정도 지나가면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5만 원 정도 수준은 뭐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4명이서 한 2, 30만 원 안쪽으로만. 네, 뭐 비싸도 지금 나이도 이제 37 아내분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시면 있는 거 정리를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 안쪽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다 합쳐서. 지금 상황 보니까 저축은 한 360만 원 정도 하시는데 펀드에 100만 원, 그다음에 적금에 100만 원, 네.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120, 네. 저축보험도 있어요. 이거 저 한 보장성 20만 보험 원. 말고도 연금보험. 자녀 이름으로 연금보험을 왜 가입하지? 자녀 연금보험은 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 받는 보험이에요. 애가 늙어서 아니 내 노후도 지금 그러면 한 5, 60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시면 진짜 이거는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내 자산을 주는 그래. 내 자산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는 자녀 연금보험 저축보험도 좀 저 자녀 연금보험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 시장이 포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상품 같아요. 자녀 연금은 좀 너무한다. 네. 이거는 아이들 그러면서 이제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내 연금 뭐. 받아야지 좀 무슨 그러게요. 그리고 자녀연금이죠. 증여세는 어쨌든 증여 공제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상속해 주면은 그 상속 공제나 이런 거 따지면 85,000원씩 들어가 봐야 저걸 그렇죠. 공과금, 유류비 뭐 이런 것들, 생활비, 뭐 식료품비, 네. 식료품비와 식비. 식비 이분은 이제 출퇴근할 때 식비고 식료품비는 4인 가구에 간식 있고 네.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결국에 쪼개놔서 저는 적은 줄 알았더니 다 합치니까 한 200이야. 그래도 4인 가구에서 240 쓰시는 거면 뭐 그렇죠. 뭐 많이 쓰시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보험료가 그러니까 240 쓰시는 분이 보험료 160이 말이 되냐고요. 보험료가 160을 쓰고 계시다. 자산이 보면은 이제 주택을 이제 두 채 가지고 계시니까 12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예금, 현금, 이제 투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투자를 하신 것들. 그다음 펀드. 그러니까 돈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적지 그리고 않기 때문에 보면 그렇게 모은 돈을 지금 주택을 두 채를 샀는데 한 채 한 채 살 때마다 약 1억 남짓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가치가 오르면서 올라가면서 네, 저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한 네. 100%씩 벌었기 때문에 한 2억 3억을 벌어버리신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저축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아까 말한 어떤 뭐 이자가 좀 괜찮은 그런 뭐 사채 돈놀이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지금 돈을 나름대로 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만 빼면은 100점이에요. 근데 보험이 빼면은 보험 나쁘지 때문에 않으실 지금 것 같은데. 점수가 4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연을 쭉 봤는데 우선은 그 어릴 때 그 아버님의 어떤 빚까지 다 갚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지금 자산도 많이 모으셔가지고 또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잘하신 거 우선은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또 6년이나 또 쓰리잡을 하시고 계신 것도 대단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들 대단하다, 엄청난 사람이 나왔다, 뭐 지금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게 된 어떤 사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쪽이 병력이 조금 많으세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단명하시기도 했고 어머님 그래요? 쪽이 그 다음에 암 쪽으로 많이 걸리시다 보니까 네, 어머님이 걱정을 하셔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드러났던 거를 이제 제가 업어온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 쪽도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단명한 그런 쪽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네. 종신보험을 들은 건가요? 이게 뭔가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예 단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20살 때부터 막 제 피 팔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저도 알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건 사실 유지할 수 없는 소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갉아먹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비가 없이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요즘은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과연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이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진 한 3분의 2 정도를 다 납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3분의 1 정도가 남다 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사연 신청하면 나는 많이 혼날 텐데 네, 그 생각도 들고 이건 안 되는 건데 하는데 이게 환급금이 한 40에서 60% 그 사이밖에 지금 현재 안 되다 보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 그러니까 이게 보험은 이게 안 들면 제일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또 들어놓은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족력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납부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 이제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1년에 지금 2천 넣으시면은 5년 정도 납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 1억을 더 넣으셔야 되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내신 걸 대충 해약 환급금 계산해도 1억이 넘는 돈이 환급금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돈은 사실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그냥 깨거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안 나오는 돈. 그렇죠. 이제 보험료 납입한 게 그러면 안 깨면은 돌아올 게 계속 없어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보험사에. 그러니까 그러면 환급금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높아지면 그때 깨시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래도 원금 정도까지는 딱 이게 만기만 채우면 원금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험이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게 어느 순간 원금만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야. 우리가 원금 벌자고 그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있는 시드 1억으로 뭔가를 한다면 새롭게 태권도장 투자도 하고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거기다가 앞으로 1억을 안 넣어도 되고. 네. 앞으로 안 넣어도 되고 이제 걱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가족력이라든가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인데 사실 보험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암에 걸린 가족들이 많아 그러면 난 걱정되죠. 암 걸릴까 봐. 근데 암보험을 가입했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돈만 나올 뿐이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 돈으로 그냥 건강관리를 남들보다 더 돈 들여서 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쓰리잡을 하시는 거가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어떤 잡 하나를 유지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다 나의 몸을 더 혹사시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지금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가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선우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럼 다 정리하라는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너무 158만이 너무 세고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드셨으니까 뭐 절반 정도만 뭐 해지를 하고 나머지는 뭐 붙는다든지. 네네. 오래된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손해가 클 수 있어도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확실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 돈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내가 그동안 손해 보는 것만 생각하면은 앞으로 넣는 것 자체가 그 돈으로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뭐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 맞벌이 하시나요? 아니요, 맞벌이 아니고 외벌이. 그러면 아내분 종신보험도 5개인데 그러면은 아내분만 거의 지금 1년에 한 700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내분은 외벌이신데 700이면은 아내분이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이상하지만 아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해서 우리 집에 뭐 엄청난 경제적인 뭐 어떤 충격파가 오는 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본인이 소득을 많이 버시니까 본인이 진짜 만약에 쓰러진다거나 아프면은 정말 큰일 나겠죠. 우리 가족이 완전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제 아내나 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아주 그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니까. 이제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아니 그래도 우리 애고 우리 아내인데 뭐 보험은 해줘야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이 선택이잖아요. 기회비용인 거고. 병원비 정도 나오는 거, 뭐 네. 진짜 큰 병, 암 이런 거 걸렸을 때 한 1, 2천만 원 나오는 거 그 정도 해가지고 3, 4만 원짜리 뭐 보험은 간병비 정도 네, 나오고 뭐 그 그 정도만 정도는- 해도. 네. 네. 근데 종신보험은 주된 보장이 사망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죽어야지만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안 되려고 열심히 건강 관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게 서로 지금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어린이 보험도 네. 12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애가 2건씩이나 왜 하나만 하나만 있어도 하나도 좀 충분해요. 싼 거 없나요? 좀 다시 일단 좀. 다시 하기에는 더 비쌀 거고 애기들이 지금 몇 살이죠? 6살, 4살이에요. 6살, 4살. 그러면 이제 비싼 시기 지나갔으니까 더 싸게 가입하기도 애매하고 이미 낸 기간도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오래된 것만 남기고 둘 중에 네. 하나씩은 정리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한 반 정도 네. 내도 한 6만 원, 5만 원이네요. 이 보장성 보험은 진짜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다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보장. 깨지 않으면 절대 내 돈 아니다. 네, 그렇죠. 버리는 돈이요. 그냥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는 거라고 없어지는 생각해도 돈이 뭐 없어지는 무방하죠. 네. 이게 나중에 그 한 40년, 50년 뒤에 내가 진짜 죽을 때 돈을 받으면 네. 그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그쵸.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사망 보장이 나는 진짜 걱정된다. 나 혼자 내가 진짜 경제적인 이 책임을 다 지고 있으니까 걱정된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정기보험 담배 안 피시죠? 네. 체중은 표준 체중이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65세까지 사망보험금 1억 가입하는데 2만 원도 안 해요. 네. 빚진 거 대출 있는 거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도 가족이 들어놓을까? 빚 같은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3, 4억 필요하다. 그러면 한 5, 6만 원이면 사망보험금 65세까지 3, 4억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65세 이후에는 애들 다 컸잖아요. 그렇죠. 지들 다 알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안 그럴 거라고요. 근데 종신보험은 그냥 평생 60세에 죽든 80세에 죽든 90세에 죽든 사망보험금 나오는 건데 저게 쓸 수도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참 요거 한번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정리를 할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저도 옛날에 좀 과로를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은 이걸 20년, 30년 못 한다는 건 본인도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쓰리잡은 정말 단기간에 바짝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벌어가지고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그런 보험사에다가 지금 거의 소득의 3분의 1을 갖다 주시는 거는 아주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투자권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투자는 뭐 확실한 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뭐 아까 태권도장 같은 것들 이게 물론 이렇게 이자가 세서 뭐 투자하기 좋다고는 보이는데 그 태권도장이 뭐 무조건 성공한다라거나 뭐 이런 게 뭐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태권도장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양계장을 같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그쪽 분야를 모르다 보니까 뭐 이쪽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되시나요? 네, 이게 좀 가족 관계도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공증도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추가로 이제 그분은 더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는 분이 태권도장 양계장을 차렸는데 투자를 네. 쭉 해오셨고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그 4년 정도 하셨고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네요. 근데 하나를 네. 더 오픈하는데 돈을 좀 더 투자하면은 한 요 네. 정도 수익을 주겠다. 근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런 투자를 하면 돈 이만큼 주겠다라고 했을 때 15%의 이자를 줘? 야 은행 가서 빌리지 왜 나한테 빌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분은 은행 대출이 안 되나요? 그분이 태권도장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네. 4개, 5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국기원인가?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5천이 부족하면 오, 5천은 그냥 그러게. 은행 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레버리지를 완전히
풀로 다 땡겨 놓으신 상태라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추가로 이제 그분도 욕심이 계속 생기시다 보니까는 약간 계속 후순위 대출 같은 느낌이네. 뭐 이게 뭐 문제가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익률 자체는 뭐 충분히 유의미하고 진짜 연평균 15% 정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의 어떤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은 저는 이쪽에다가 투자하시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공증을 받아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공증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제 채권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근저당을 잡아가지고 뭐 경매를 친다거나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이 잘 된다는 거가 확실하면 투자하시고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내 돈이 날아갈 수도 있구나. 사실 다 이미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다 날아가는 거죠. 다 같이. 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건 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전합니다의 그 의미가 저는 그분의 사업이 잘 되는지를 꾸준히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다. 단순히 뭐 어떤 공증 받아놨기 때문에 돈 받겠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하고는 좀 거리감이 좀 있는 얘기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좀 줄이시고 일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디에 하나 몸이 고장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며칠이나 쉬세요? 안 쉬세요? 일요일은 새벽에 일을 조금 하고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려고 일요일도 해요. 안 쉬어. 그럼 일요일도 애랑 논다는 것도 애랑 노는 것도 사실 그 아빠도 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잡을 뛰시는 야. 거니까 못 쉬잖아요. 본인은 못 쉬잖아요. 이게 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랑 노는 게 쉬는 것이다. 예, 야. 모든 관점 자체가 가족들한테 맞춰져 있다 지금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빠들한테 욕을 먹으려고 아이랑 노는 것도 그게 결국에 그게 쉬는 쉬는 것이다. 거다. 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그러면 하나 더 하시죠. 아예 그냥 포잡으로 그냥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건강은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투자처가 정말 괜찮으면 차라리 거기에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뭐 30-4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거기다 넣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금 조금만 넣어도 수익률이 높으니까. 네네. 네, 그쪽으로 좀 하시면서 몸은 조금 쉬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골병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제가 그거 투자처도 투자처인데 네. 집을 더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요? 집 개수를 더 늘리지 마시고요. 네네. 차라리 뭐 있는 걸 하나 팔고 한 개의 어떤 규모를 더 키우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집이 세 채가 되는 순간 세금적으로 되게 불리해집니다. 그 집은 지금 한 채는 네. 부모님 명의. 아버지 명의로 제가 돌려놨거든요. 네네. 이거 두 채가 돼도 뭐 일시적 2주택으로 하는 것은 뭐 그나마 뭐 괜찮긴 하지만 아예 두 채를 꾸준히 뭐 가져가겠다 해도 어쨌든 세금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비과세나 이런 것도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막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다주택이라는 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세금이나 이런 거에 불리함을 다 내가 뚫고 그 이상의 이득을 보겠다고 다주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막 굳이 뭐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15% 수익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거 저라면 그거 합니다. 아니, 난 저거 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한 5억 넣으세요. 그러면은 일 안 해도 돼. 그러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명의로 사셨다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막 다 꼬여요. 나중에 명의를 하여간 남의 명의로 뭘 하면 항상 다 꼬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내 명의로 하나를 더 사시든지 뭐 지금 두 채까지는 그래도 뭐 세금이 아주 막 많이 늘고 막 그런 건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을 제가 아까 딱 보고 네. 뭐지 이 강렬함은? 그래서 여진혁이 뭐 어디 뭐 나온 그 주인공인가? 아니에요. 드라마 주인공인가? 이분 그 본인 이름하고 예비 신랑 이름을 합쳤대요. 합쳐서 그래요? 이렇게 조합한 이름이라고. 그런 거죠. 나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남자인가? 여진족 뭐 아니면은 여진혁 뭐지? 뭐 좋아하는 무슨 뭐 어디 소설에 나오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여자분이야. 그래서 남자 이름 자기 이름 본명 썼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강렬함 한번 보겠습니다. 만 26세 여자분이시고 8월에 결혼 예정이신데
치위 생사세요. 그리고 이제 평균 소득이 한 270만 원 정도인데 예비 신랑이 한 350버니까 네. 둘이서 한 7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 대비해서 뭐 나쁜 편은 전혀 아닌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축률도 한 54%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서는 이제 엄청 많이 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되게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청약 열풍 불던 때에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저는 청약 당첨되면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다는 말만 얼핏 듣고 청약에만 목 매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청약이 네. 가장 그 1단계잖아요. 그 부동산 투자에서. 그렇죠. 집을 제일 쉽잖아요. 가장 뭐 할 게 없죠. 그냥 통장 만들고 넣고 기다리면 되고 떨어지면 또 따내면 되고. 그러니까 약간 로또처럼 진짜 넣고 떨어지면 다음번 쓰고 다음번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는 게 이제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특히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15억짜리를 뭐 8억에 샀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한때 엄청 많았기 때문에 네. 청약이 저 620인데 720이라고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확인을 잘못했네요. 620도 많은 620.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청약이 당첨이 되는 곳, 그러니까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데는 청약이 당첨이 안 되잖아요. 거의 힘들죠. 그리고 거의 안 굉장히 되는 거죠. 비싸고. 그렇죠. 엄청 비싼 비싸고. 데들만 로또 당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였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내가 개인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 그 청약 당첨에 될 수준인 데들은 또 약간 좀 사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청약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으로 시간만 많이 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청약을 계속 막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남에 사는데 주변에 막 이제 있었었고 그 중에서 21년도에 용인 처인구 쪽에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이 처인구가 엄청 넓습니다. 에버랜드 있는 데가 처인구인데 가보시면은 여기가 용인인가 싶을 정도로 용인의 그 용인 자체가 큰데 거기에 처인구도. 산골짜기도 많고. 저 예전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산골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 처인구가 엄청 넓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용인에 당첨되면 좋다라고 무조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인의 아파트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경기도 생각하실 넓은 수는 것처럼. 없어요. 엄청 넓다. 너무나도 행복했고 이미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위해 돈 벌자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하신 상태에서 청약이 되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많이 이제 계세요.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청약이라는 거는 그냥 매수의 한 방법이지 무조건 싸게 파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거 지금 말 나온 김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약만 바라보고 네. 집을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첨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4명이다. 이런 뭐 다자녀 특공 네. 뭐 이런 걸로 시도해 볼 만하잖아요. 네. 근데 봤을 때 특별히 특별 공급 받을 만한 것도 딱히 없고 언젠가 청약에 넣어서 나는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사야지라는 생각에 네.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고 계신 분들. 안 사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청약은 무조건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당첨되면 한 5천에서 1억, 뭐 많게는 뭐 3억, 5억씩 무조건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청약은 새 아파트를 미리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3년 뒤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입주 권한이 생기는 거고 그때 가서 가격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사는 거죠. 새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그냥 뭐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경우들도 있고 뭐 프리미엄이 막 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청약이든 뭐든 부동산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저는 실거주인데요, 투자 아닌데요라고 해도 그러면 그 가격이 전혀 상관없느냐 네. 그렇게 따져보면 또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에 무조건 막 올인 이렇게 하시는 게 안 좋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청약이 가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점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그것 때문에 또 더 그래요. 이게 약간 그 공무원 그 공시족들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사법고시 막 뭐 보는 것처럼 내가 이거 3년 고시족처럼. 투자했는데 네, 4년 막 투자했는데 이게 10년씩 막 15년씩 점수를 모으다 보니까 네. 여기서 내가 그냥 집을 사버리면 이게 점수가 다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유주택자가 돼버리니까 네, 마치 그러니까 무슨 전과가 생기는 것처럼.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강렬해져가지고 한 15년, 20년째 계속 그냥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벌면 얼마를 버는지 그렇지. 그게 일단 좀 따져봐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냥 네. 청약 당첨
오로지 그거 그 자체 청약 당첨의 자체로만 목숨 거느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궁극적인 거 뭐, 그냥 내가 집을 사는 거라면은 네. 꼭 굳이 새 아파트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냥 사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네.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청약으로 한 방에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지금 또 청약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있어서 좀 싸요. 근데 살려면 현금이 막 한 17억 있어야 그렇지. 돼.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데 로또 청약이 그치.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좋은 곳은 비싸고 로또 네. 청약으로 부르는 거는 진짜 비싸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청약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올해 8월 결혼을 앞둔 저는 예비 신랑과 예산을 짜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섣불렀던 저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직업이지만 예비 신랑의 직장은 안산입니다. 용인 처인구, 그러니까 용인에서도 좀 약간 오른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왕복 100km. 왕복 100km면은 사실상 교통이 대중교통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야죠. 네, 그러니까 차를 타야 되는데 차로 50km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50km지. 네, 그러면은 이거 왕복 하루에 이 정도면 20일이면 2,000km를 타는 거잖아요, 한 달에. 와. 그러면은 거의 한 3만 가까이를 타는 거예요. 기름값에 네. 톨비에 요 출퇴근만 한 3만 정도 타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네. 않을까. 저 정도면 거의 힘들죠. 택시 기사 분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몸도 피곤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집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위험해요. 그리고 여기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저도 이제 청약이든 뭐든지 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인 단계 아니면 이제 결혼을 살짝 얘기하는 단계에서 부동산 투자를 너무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발목이 잡히거든요. 보통 내 돈을 거의 90% 100%를 다 집어넣는 투자기 때문에 네. 바꾸기도 쉽지가 않은데 신랑이든 신부든 만나는 사람과 조건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초반에 이렇게 뭔가 선택을 했다가 결혼 단계에서 꼬여버리는 케이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던 저희는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나 돈이 아까워서 빨리 돈 모으자는 생각에 합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남편이 이제 출퇴근을 초장거리로 하신다면은 이것도 힘든 거니까 제가 모은 돈은 다 중도금으로 들어가고 저희 자산은 예비 신랑이 모은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팔기에는 아깝고 갖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이 아파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잘못된 게 있네요. 네. 뭐냐면 팔기에 아까운지 팔만한지는 이건 시세나 이런 가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그거 같아요. 그냥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라는 그 사실. 그렇죠. 그게 아까운 거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제 내가 사실은 그동안 노력을 엄청 했는데 그 한 번 딱 당첨되면 또 청약은 뭐 바로 다음에 도전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그게 아까운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팔아서 뭐 이득이 나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손해가 뭐 얼마 안 나면 또 팔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전혀 다른 얘기라서. 그리고 갖기엔 너무나 부담되는 이 아파트.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와 실거주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빌려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돈을 모을 수는 있으나 돈 굴릴 방법을 잘 모르겠다. 수입을 늘리고 싶어서 부업도 생각해 보고 있다. 돈을 잘 모으고는 계신 것 같아요. 모으고는 그러니까 계세요. 뭐 돈 굴릴 방법만 찾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차 고민을 해 나가셔야겠지만 요번처럼 나는 청약이야. 얘가 무조건 답이야. 일방향적인 하나만 보시는 부분, 그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본인 이분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나요? 이게 팔기엔 아까운데라고 하는데 네. 제3자가 보면 그게 뭐가 아까워? 그렇죠. 아까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지은 집도 아니고 그런 지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게 실제로 그러면 처분을 생각해봤을 때 언제 어떻게 파는 게 뭐 세금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실거주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제 투자 가치만 보시고 투자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은 매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현재랑 미래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비용이 세미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 같은 거를 뭐 그런 하시려고 걸 하나 봐요.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을 드리는 건 이제 못 드릴 것 같고 네. 네, 남자친구가 이제 주식을 해요. 네.
잠깐만.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주식을 하는데 아까 3천만 원 모았다고 그랬잖아.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한 부분도 좀 있네요. 요거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장 고양이님이 사연자님이 완전 저희 부부랑 현재 상황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분이 이런- 아내 분이실 수. 아니 왜냐면 이 청약 단지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아. 한 1,000명 있어요. 네, 이게 그럴 이런 수도. 분들이 전국에 지금 한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저축은 390만 원을 하시는데 적금을 360만 원을 들고 그러니까 네. 저축력이 기본적으로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약 통장도 20만 원 이제 넣고 계시는데 이제 뭐 한번 이제 썼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겠다고 네.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 용돈이 50만 원이네요. 아, 이게 많긴 많네. 많긴 많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마 이거를 줄이기가 좀 쉽진 않다. 그냥 용돈이라고 쓰셨지만 생활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머님이 뭐 일은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뭐 보조를 해드리고 저걸 이제 20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서로. 네. 네, 이게 좀 감정적으로 이게 양가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면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갈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이런 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만 드리는 게 누가 봐도 좀 그렇긴 한데 나머지 네. 한쪽은 좀 여유가 되셔. 아,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네. 이 사전에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네. 나중에 꼭 그 근데 이제 불화가 기분이 생기긴 좀 하더라고요. 상하는 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 땐 다 주고 네. 그거를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부모님이 나중에 뭐 다른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돌려주신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은 좀 낫습니다. 이게 너네 집은 여유 있으니까 안 주고 우리 집은 힘드니까 우리 엄마만 줄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 나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12만 원. 그다음에 주유 데이트가 100만 원이야. 이분이가 지금 롱디니까 네. 야 이럴 거면 결혼하자. 아 이해도 장거리 됩니다. 장거리요. 야 이럴 거면 진짜 같이 살면 저도 야, 아끼는데. 100만 원 낼 거면 그냥 결혼하자. 이해는 됩니다. 네. 워낙에 멀리 계신가 봐. 성남에서 안산. 아,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쉽진 않죠. 네. 사실 지금보다 더 멀어지는 게 용인 처인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100 이상 들 거니까 어쨌든 많이 들긴 든다. 네. 아, 남친 용돈 15만 원, 남친 투자 20만 원. 이게 주식인가? 주식 투자하시는 게. 주식에 20만 원 할 거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의 그 수익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이. 절대로 주식 투자 그냥 뭐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재미삼아 아니 소액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돈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네. 그 투자를 하신 지가 조금 어느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장은 뭐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네. 나름 그 대세 상승은 아니었다. 요즘에 근데 그거 요즘에 얼마 전에 기사가 있는데 코스피가 3% 정도 상승을 했대요. 네. 근데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2%다. 아, 그러니까 코스피에만 넣어놨어도 코스피 뭐 ETF만 넣어서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는 잘할 거야라는 이제 근거 없는 믿음 아이, 뭐 이런 자신감 3%는 하루에도 벌지 이런 느낌. 진짜. 근데 하루에도 3% 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 공부하는 겸해서 이제 시작하신 거라면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내가 한 2년 3년 해봤다. 주식에서 뭐 크게 내가 재미를 못 봤다 그러면은 주식에 잘 안 맞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버는 분들은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길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용돈 25만 원. 데이트 비용과 용돈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은 같이 이렇게 만날 때 쓰는 거, 용돈은 네. 뭐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거나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 모임 비용, 가족도 좀 화목하시고 네. 하다 보니까 양가 5만 원, 5만 원씩. 5만 원씩. 여행 적금도 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아마 결혼을 하면 줄어들겠죠. 결혼을 아니면 하는데 계속 그게 쓰면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트 하던 그 버릇 그대로 이제 살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돈을 엄청 쓰게 됩니다. 왜냐면 주 5일 아니지 주 7일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지. 주 그렇죠, 7일 데이트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신나겠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이제 겁잡을 수 없이 쓰기 시작하는데 마트 가도 뭐 네. 신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합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요리하고 막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요리에 재미 들려가지고 신혼부부 막 아침 해주고 막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은 쿠키도 만들고 갑자기 빵도 굽고. 주말에 뭔가를 막 꾸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고 막 둘이서 이제 막 데이트 한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름 저축력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굳이 과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셔도 저축은 괜찮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집에 네네. 이제 전세로 입주하시는데 전세가 4,500만 원이에요. 이게 재건축 예정.
그러니까 허물 아파트라서 전세가 여기 되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마냥 좋은 게 아닌데. 어. 예. 이게 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요게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잘못하면 뭐 좀 길게 재건축이 살면 되면. 막 2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정도 금액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진척이 많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이사 괜히 또 2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분양 아파트는 용인에 2억 8천에 확장비 3천에서 3억 1천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 대출을 1억 3,600만 원을 이제 받았고 네. 이제 중도금 6회차는 본인이 이제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웬만하면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될 때는 막 네. 중도금 대출, 무이자, 뭐 이자 지원 이런 것도 네. 해주는데 저때 이때는 뭐 청약을 받을 때 워낙 뜨거우니까 그렇죠. 저렇게 중도금은 한 번은 본인이 내셔야라고 해도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차도 보면은 뭐 이렇게 비싼 차는 안 타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들 상태는 좋은데 네. 이 집 하나가 이제 문제인 상태네요. 음. 한번 전화를 한번 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진영님. 네, 아, 네. 근데 우선은 그 저희가 사연을 쭉 이제 읽었는데 네, 되게 잘하고 계세요. 음.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아파트 하나가 이제 어떻게 네. 처리할지 문제다. 이제 요건데 네. 요거 혹시 뭐 주변 시세와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그 시세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는 게 주변에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 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중개사라든지 뭐 이렇게 네. 현재 시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로 말하는지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냥 딱 분양가. 아, 분양가 정도. 네. 아, 그러면은 이게 네. 처리하기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뭐 만약에 네. 넘긴다고 하더라도 네. 시세 차익이 없다면 세금이랄 게 뭐 크게 많지 않은데 네. 분양 가격에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파실 수는 있겠어요? 분양가에 팔 수 있다면 파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다 하면 약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왜냐면 내가 산 가격에서 무조건 네. 마이너스면 안 판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네.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면 그때는 파실 거죠. 네. 그게 한 30년 뒤라도. 아,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지역 자체는 그냥 보유만 하셔도 뭐 세금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뭐 한 2년 가지고 가셔서 뭐 시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네.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8월에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도 네. 거기도 이제 거의 뭐 철거 이주 직전인가요? 그 부동산 중개사 분 말로는 네. 이게 큰 단지여가지고 네, 쉽지 않다. 앞단지는 이미 철거 아. 이주를 하셨고 네. 아직 여기는 보류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1, 2년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아 그럼 확정적인 것도 아니네요. 지금 1, 2년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진짜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죠, 그거는. 더 네. 빨리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곳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전세가 싼 이유가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양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를 매각을 할 수 있다면은 매각을 하시고 안 네. 되면 뭐 한 2년 가지고 가면서 우리도 네. 어차피 지금 전세 사실 거니까 네. 한 2년 뒤에를 뭔가 좀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네. 안산이나 뭐 이런 데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직이 안 된다면 네. 뭔가 우리가 좀 같이 가까운 데 살면서 네. 그 직장도 좀 가까운 데 가서 그 집도 아예 그쪽으로 아예 옮기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입주가 내년 4월인가요? 내년 몇 월이죠? 네, 맞아요. 내년 3월, 4월. 4월. 네. 네. 그러면 딱 지어졌다. 그러면 전세? 전세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제가 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세로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있다니요? 지금-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가 좀 그 아주 낮을 높게 받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냥 월세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월세요? 월세. 아, 대출 네. 받아서 월세.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네. 대출 이자 대비해서 좀 마이너스가 나나요? 월세 받으면? 그냥 그 이자를 딱 받는 것 같아요. 그 월세로. 그러면 그냥 딱 똔똔인데 네, 그쵸. 맞아요. 그냥 그러면 시세가 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네요. 네, 맞아요. 현재 월세 시세로는 얼마 정도 돼요? 한 1억에 7, 80? 1억에 이렇게 7, 80.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월세가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은 평형 아, 천에 7, 80일 것 같은데? 그럼. 천에 70이나? 네.
1070도 사실 많은 거거든요. 네. 분양가 정도라면.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네. 시세를 잘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나름 네. 노력도 많이 했고. 네. 그렇지만 당첨된 순간 이제 끝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네. 이 투자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실거주 못할 집이고 네. 실거주 할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앞으로. 맞아요. 그럼 얘는 철저하게 지금 팔 건지 아니면 보유하고 뭐 한 2년 뒤에 팔 건지. 얘는 그냥 네. 투자밖에 아닌 건데 네.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치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처인구에다가 분양가를 봤을 때 아주 좋은 네. 위치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이거를 정리를 만약에 하고 뭐 네. 아까 말씀하신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 네. 훨씬 더 교통호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데거든요. 그쪽이. 네. 여기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네. 옮길 수 있으면 한번 옮겨보자. 네. 지금 뭐 음. 부채도 있고 네. 뭐 나름 저축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 집을 끌고 가기는 뭐 이렇게 끌고 가서 얼마나 큰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건 좀 고민이 좀 되네요. 또 걱정스러운 게 이게 몇 세대라고 하셨죠? 새로 지은 1200세대요. 네. 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입주 막 쏟아지게 되면 다른 분들도 전세 놓고 월세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그 가격에 놓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알아본 네. 시세에도.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그러면 이게 상황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도 대비를 해가지고 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간 진짜 빚만 내면서 거주는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네. 맞아요. 근데 그쪽 주변에도 아파트 입주할 단지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 그래서 공- 더 시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공급이 많으면 사실 이게 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네. 그 지역 특성상 그쪽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은 막 전세나 막 월세도 같이 막 흔들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시세 조사 해보시고 네. 어차피 남자친구도 안산 쪽이라고 하면 네. 우리도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안산 쪽으로 아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아파트 이것 때문에 투자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남자친구는 주식을 하고 아 그래 맞아. 그거 저는- 물어봐야 돼. 어. 남자친구 주식으로 성과가 좀 좋은가요? 아니요. 축하드립니다. 빨리 끊으라고 그래 빨리. 그래 아닌데 왜 계속 아니야. 그 20만 원씩 왜 하시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온 게 차라리 다행이야. 어. 그래요?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네. 그 돈 20만 원 정도만 투자하는 거예요 월? 그거는 제가 정해준 규칙이었고 뒤로 몰래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한 규칙이었는데 네. 요즘은 좀 안 하고 있긴 해요. 아, 요즘에. 네. 그래요.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산 쪽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안산에서 계속 일하실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나도 이동을 네. 하고 안산 네. 쪽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좀? 아직 그 안 가봤죠, 동네가 그쪽은. 낯서니까 아. 그건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근데 뭐 아무튼- 처인구에서 실거주 할 생각도 있으셨다 그러면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절로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좀 계획을 세워 보시면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네. 성남에서 일하세요. 네, 맞아요. 성남과 안산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 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돈을 조금 더 버시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동을 못 하시니까 본인이 가시는 쪽으로 네. 할 수 맞아요. 있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선택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주식은 좀 그만하라고 하고. 주식 그만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가 네. 안 좋다는 거 보니까. 네. 그 저희가 네. 잠깐만. 혹시 뭐 소장님 뭐 이제 대출을 받으실 거면 아마 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네. 혼인 신고는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네.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하면 아파트를 네. 정리하게 되면 뭐 또 네. 청약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아, 근데 이 디딤돌 네. 대출은 못 받아요. 지금 아, 결혼을 네. 안 하셨으니까 만 30세가 안 되면 디딤돌 대출은 4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서 지금 아, 5일형이면은 40제곱미터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디딤돌은 못 받고 보금자리론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네.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자금 계획 네. 미리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딱 입주할 때쯤 맞아요. 돼가지고 대충 대출 받고 여기에 뭐
세입자 껴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그거 어긋나 버리면 정말 그때부터는 꼬여버리니까 네.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같은 것들은 미리 좀 조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이에요.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너무 그 중개사분 한두 분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 명한테 네. 좀 물어보시고 네, 그 동네도 실제로 가셔가지고 그 네. 다른 집들도 전세나 월세 같은 거 얼마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아무리 네. 옆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더라도 그 아파트보다 네. 막 2배, 3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네, 내 물건이니까 내 시세, 내 물건의 시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네. 철저하게 투자적으로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앞으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오른다는 거는 공급은 적은데 사람들이 막 와서 살고 싶어야지만 올라가요. 네,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좀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 저희가 결혼 선물로 와. 제니퍼룸에서 그 커피 머신하고 토스트기 같은 거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좀 감사합니다. 받으셔가지고 네. 좀 살림에 보태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전제품 사려고 850만 원 빼놓으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거 받으시고 저것만큼 다 쓰지 마세요. 50만 원 아끼세요. 네. 네, 50만 원 저희가 빼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거 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만 잘 하시면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되게 인생 좋게 잘 풀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결혼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